안녕하세요. 위험물 자격증 모든 것의 멘토 김병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결합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기율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2 플러스, 그리고 얘는 3 플러스, 얘는 4 플러스가 될 수가 있지만 4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3 마이너스, 얘는 2 마이너스, 얘는 1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0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앞에 1쪽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방출하려는 성질이 크다고 그랬죠? 방출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니까 얘가 하나를 빼버리면 자, 리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를 하나 빼려는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빼버리면 얘는 지금 양성자 수는 3인데 플러스 3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만큼의 전기적 성질이 더 나오는 거겠죠. 플러스 1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전자를 갖고 오는 것보다 이 두 개의 전자를 빼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전자를 2개를 더 빼내니까 양성자 수는 플러스 4인데 전자는 2개,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2의 전기적 상태를 띠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붕소 같은 경우에도 이 3개 말고 5개를 갖고 오는 것보다 이 3개를 떼어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빼버리면은 양성자는 플러스 5인데 전자는 2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3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탄소의 경우에는 4개를 떼어내나 4개를 갖고 오나 어차피 같기 때문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것이고, 질소의 경우에는 5개의 전자가 최외곽에 있는데 여기서 5개를 떼어내는 것보다 하나, 둘, 3개를 더 갖고 와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3개의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양성자는 7개인데 플러스 7인데 전자는 8개이기 때문에 전자는 5개에서 3개가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기적 성질, 총 전자가 8개에 2개니까 총 10개가 되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7인데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산소도 마찬가지. 그리고 플로린도 마찬가지. 이렇게 1족, 2족, 3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갖고 오려는 성질보다 떼어내려는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양이온의 그 성격을 띠고 15, 16, 17쪽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 갖고 오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갖고 오게 되면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은 갖고 온 수만큼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이제 결합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합 종류가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위 결합
결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는 수소 결합이라는 게 있고, 여섯 번째는 반데르발스 결합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위험물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그 결합의 종류들인데, 사실 그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제 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막 출제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론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화학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공부 포인트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써라,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 어떻게 우리가 화학식을 만들 것인가, 이 정도에만 초점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요 딱 두 가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기초 화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면 이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의 화학식은 다 만들 수가 있다. 거기서 배위 결합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의 일종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주기율표에서 보시면은 주기율표에서 좌측 륨튬슘으로 끝나는 그런 물질들하고, 우측 비금속에 해당하는 그 물질들이 그 결합을 하는 그런 그 이론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놈들은 그 분자라고 읽지는 않고요.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화합물,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앞쪽 그 금속성을 띠는 놈들은 뭐라 그랬죠? 전자를 전자를 방출하려는 성질이 세서 그 양이온에 가깝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양이온에 가깝게 된다고 했고, 이제 금속 부분이죠, 금속.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띄어내는 것보다 갖고 오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음이온의 성격을 띈다고 했어요. 음이온의 성격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놈들이 두 개가 결합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 자, 이 염화나트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Na의 그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에 양성자가 플러스 11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Na는 3주기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는 여기에 두 개 있고, 총 양성자가 11개니까 전자도 11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2개, 그리고 3개, 4개,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만족해야 안정하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들어가야 안정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10개까지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1개는 이렇게 전자가 나와 있겠죠. 자, 다음 Cl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NA고요. NA고, 자, CL의 경우에도 3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원자핵이 있고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하나, 둘, 세 개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17번이기 때문에 원자핵에 양성자가 17개가 들어있을 거고, 전자가 하나, 둘이면 안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총 10개에서 나머지 7개가 더 필요하죠. 얘는 플러스 17이니까 2개, 8개에서 10개가 됐으니까 7개가 더 필요하겠죠, 전자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얘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많으니까 얘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플러스가 하나, 여기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얘의 CL의 껍질에 빈 거에 얘가 같이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얘 두 개는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이. 그래서 NaCl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NA의 이온과 NA의 플러스 이온과 CL의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이 돼서 NaCl이라는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보시면은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식을 봤을 때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에서 화학식을 이제 계속 이제 나중에 보실 건데 거기에서도 보시면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은 이온으로 돼서 결합을 하는 물질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분자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이온 결합이니까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 이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도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붙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H2O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물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성분 하나만 뚝 떼와도 H2O라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분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다?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나중에 그 화학식을 좀 몇 개 볼 건데 그때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안정한 옥텟 규칙을 만드는 안정한 물질이 된다라는 거.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공유 결합은 일단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우리는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자라고 하죠. 이 공유 결합을 이해를 하려면은 루이스 전자 점식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 뭐냐면은 어떠한 물질이 있고 어떠한 물질이 이렇게 원자가 있고요. 원자가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가 돈다라고 했잖아요. 전자가. 그래서 18쪽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꽉 차 있는 그런 원자라고 했죠. 그래서 18쪽에는 우리 원자가 1주기 말고 2주기에서는 8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하나, 둘, 셋, 이거부터 할게요. 자, 주변에는 전자가 이제 8개가 있는데 이 루이스 전자 점식은 최외곽 전자만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냐? 18쪽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전자가 8개로 꽉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줘요. 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게끔 이렇게 적어줍니다. 요게 뭐냐면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약에 1족 원자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 개. 2족 원자라고 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3족 원자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4족 원자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1족은 그러니까 그 최외곽 전자수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1족, 2족, 3족부터 쭉 해가지고 16족, 17족, 18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에 1의 자릿수가 최외곽 전자의 개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 점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만족돼 있는 두 개까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고 만약에 뭐 1족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개만 다른 물질과의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5족이다. 15족이면은 최외곽 전자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면은 요 전자 한 개 있는 거, 홀전자 한 개 있는 거, 요 한 개 있는 요 세 가지가 이제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A에 해가지고 이 두 개가 만족된 거는 생략을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8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걸 8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 전자 한 개가 모자르는 그 물질이 붙어가지고 두 개를 이루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한다, 전자를 공유를 한다 해서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연습을 좀 해보면 일단 수소 같은 경우에
수소 같은 경우에, 플러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수소는 1족이었어요. 1족이었고, 수소는 1족이었으니까, 그, 전자가 한 개죠. 전자가 한 개죠. 그리고 옆에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한 개인데, 전자가 이렇게 한 개인데, 얘네들은 서로 하나씩 받아가지고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요놈들은 어떻게 되냐? H가 얘한테 하나 받고 얘는 얘한테 하나 받아서 이렇게 두 개가 되려고 하고 얘도 이렇게 두 개가 돼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만족을 하게 돼가지고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이렇게 공유한 거는 이렇게 팔로 표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H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래서 H2라는 그 화학식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로 이어지는 거, 이게 점으로, 원래 이게 점이거든요. 점인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X로 한 건데 점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서로가 전자를 공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족하게. 그래서 요거는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팔로 표시한 거를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조식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화학식 혹은 분자식. 왜냐? 얘는 분자니까요.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했으니까 분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어떻게 보면 분자식이 맞죠. 분자식인데 분자식은 이제 화학식에 속하는 것이니까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에도 5 플러스 5. 산소 같은 경우에도 5를 보면 5가 몇 쪽이었죠? 5가 16쪽이었죠. 16쪽. 그러면은 최외곽 전자가 6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고 그럼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이렇게 한 개, 두 개예요. 그쵸? 근데 그 옆에 산소가 또 이렇게 있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개가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얘도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여기 두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결합을 하면 얘 쪽의 전자를 얘한테 공유를 해주고 얘 쪽의 전자를 얘한테 공유를 해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얘 거 하나, 두 개를 같이 해서 8개, 총 이렇게 8개가 돼서 안정한 물질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얘 거 2개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8개가 만족을 해서 안정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그 팔은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산소는 2개의 선으로 이어진다. 되시겠죠? 자, 여기에는 그 공유된 것만 이렇게 팔로 표시를 하고 이게 공유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이렇게 공유된 거를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배위결합에서 좀 나올 거예요. 배위결합에서. 그래서 이 정도 명칭은 좀 알고 계시고 이렇게 공유해서 8개를 해서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O2라고 우리가 화학식을 적을 수가 있다. 다음 질소의 경우에도 질소는 몇 번이에요?
15족, 몇 번이 아니고 15족이죠. 15족이면은 끝에 5니까 5개 팔이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결합에 참여하는 거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참여를 하겠죠. 세 개가 참여하는데 그 옆에 있는 질소와 하나, 둘, 셋, 넷, 5개. 얘도 하나, 둘, 세 개가 결합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다시 나타내면 n하고 하나, 둘, n하고 하나, 둘. 그리고 얘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얘도 하나, 둘, 셋. 됐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이렇게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 얘를 이제 나타내면 n하고 공유 전자쌍만 8을 내민다고 그랬잖아요. 공유한 거는 얘 세 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n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비공유 전자쌍은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n2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이 하나가 있는 거를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를 이중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삼중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같은 원자들끼리의 그 결합을 나타낸 거고 다른 원자는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다른 원자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원자. 자, 이거는 그 공유 결합이다 보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물질이다. 자, H하고 산소가 O가 결합을 한대요. 자, H는 전자가 한 개예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산소의 경우에는 하나, 둘, X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산소는 16쪽이니까 체외곽 전자가 6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수소는 1쪽이니까 체외곽 전자가 1개.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가지고 만족을 했죠. 요 놈은 이렇게 만족을 했는데 지금 산소는 지금 전자가 하나 부족해요. 그죠? 산소가 하나 부족하니까 주변에 있는 수소와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해서 요 놈도 만족을 하고 산소도 8개로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한 물질이 된다. 그래서 요 놈은 HOH 이렇게 구조식으로 표현을 하고 요것은 H2O라고 우리가 화학식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탄소와 산소의 경우, 자, 탄소는 C는 탄소는 몇 쪽이었죠? 탄소는 14족. 14족이니까 체외곽 전자가 4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산소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팔이 4개니까 4개가 다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참여를 해요. 그래서 산소에 있는 이 두 개가 탄소의 이 2개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다시 그려보면 탄소에 이렇게 탄소 2개가 산소 2개.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탄소가 있겠죠, 2개가.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요. 그쵸, 8개로 만족을 해서 됐고 탄소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산소와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그러면 이쪽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만족을 하고, 그럼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이렇게 전자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그래서 C 하고 두 개, 이 결합 공유된 그 전자 선으로 표시를 하고 5 이렇게 구조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요거는 CO2라는 화학식 분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 더 해보면은 N과 H의 결합이에요. 자, N의 경우 몇 번이죠? N의 경우는 똑같이 15번. 15번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5개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은 2개의 전자가 이루어진 것은 반응에 참여 안 하고 이 홀 전자로 되어 있는 것만 반응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소의 전자를 같이 공유를 해서 N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이렇게 만족을 하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2개 이렇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안정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에 공유 안 된 거,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를 안 하고 공유 전자쌍에만 이렇게 팔을 내밀고요. H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구조식이 되는 거고, 요거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그 CH4라는 메탄, CH4라는 그 CH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C의 경우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14족이니까 최외곽 전자수가 4개.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주변에 있는 수소 위에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공유를 하면, 탄소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이렇게 안정하고, 그리고 수소의 경우에는 탄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하고, 수소의 경우에도 2개씩 묶었으니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한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C 해서 모두 공유를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모두 공유를 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4개를 내밀 수가 있고, 그 내민 자리에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HHH 이렇게 나타내고요. 요거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CH4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갖고 있는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물질,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화 돼가지고 그 이온들이 결합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류에서 육류까지의 이제 물질들을 보면 이것이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이 된 건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화학식을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보면 이렇게 전자를 주고 받고 해가지고 이런 화학식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금속이 결합된 물질을 보면 공유 결합을 해서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졌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는 몇 쪽이라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고 얘는 몇 쪽이라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결합이 돼서 공유 결합이 된 물질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화학식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결합에 의해서, 화학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합 이론은 이렇게만 두 개만 하면 되고, 배위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NH3 같은 경우에는 NH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하는 전자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공유하는 전자쌍이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한 물질이 되는데, 주위에 뭐 이렇게 전자가 없어서 이온으로 어떠한 물질이 이게 플러스 이온으로 뭐 떠다니는 물질이 있다. 뭐 그런 뭐 마이너스로 떠다니는 물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전자가 없는 상태에 이 비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전자가 없는 놈한테 안정해지게끔 자기 비공유 전자쌍을 전자가 없는 놈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줘서 그 놈도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합은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지만, 배위 결합은 전자가 없는 놈한테 내가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을 줌으로써 그놈이 안정하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결합을 배위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인 물질은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에 대해서는 이제 배위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보는데, 그냥 이 배위 결합이나 뭐 금속 결합, 수소 결합, 반대발스 결합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배위 결합은 대표적인 게 암모늄 이온이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 위험물 시험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공부할 거면은 화학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위험물 시험에 대해서, 위험물 자격증에 대해서 합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보고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안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 그래서 18쪽의 원자들하고 같은 원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헬륨 이렇게 두 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엔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이주기에 원자 같은 경우에는 2주기니까 껍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첫 번째의 껍질에는 두 개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서 안정하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가서 안정하다. 그리고 3주기에는 껍질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주기에는 두 개, 그리고 나머지 2주기, 3주기의 껍질에는 8개씩 들어가서 이러한 물질들이 18쪽 원소들이다.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안정한 물질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이러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옥텟 규칙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안정해지려고 한다. 그게 이제 옥텟 규칙이다. 8개, 그러니까 두 개, 첫 번째 껍질은 두 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경향, 이걸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족이 되면 안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뭐냐면은 양이온이 이제 금속이었죠. 금속이었고 음이온은 이제 비금속이었습니다. 비금속.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화가 돼서 요거와 결합이 된 거, 그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NA와 CL, NA와 이 CL의 그 결합이에요. NA와 CL의 결합. 그래서 얘는 전자가 이제 하나가 남고 얘는 전자가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얘와 얘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마지막 전자가 이제 결합을 해서 얘도 8개를 만족하고 얘도 줘서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합되는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 참고를 읽어보시면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에서 좌측에 있는 금속이라고 그랬죠. 금속 애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제가 금속성하고 비금속성을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금속으로 될수록 전자를 빼려고 하는 방출하려는 힘이 세고 비금속일 경우에는 전자를 갖고 오려는 경향이 세기 때문에 전자를 빼앗기면은 그만큼 그 원자 핵의 플러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전자를 갖고 오게 되면 원자 핵의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비금속 되시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1개부터 3개까지는 띄어내는 게 쉬우니까 양이온이 되고 뭐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뭐 금속성이 크다. 이게 금속이라고 했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갖고 오는 게 좋으니까 15족에서부터 17족. 그쵸? 15족에서 17족. 원자과 전자가 최외곽 전자의 수라고 했으니까 15족, 16족, 17족의 끝에 숫자가 최외곽 전자 수라고 그랬죠. 5, 6, 7개.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크고 비금속성이 크다. 그래서 비금속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대표적인 게 염화나트륨 NaCl이고요. NaCl이고 이렇게 전자를 하나 얘한테 이렇게 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만족하는 얘도 8개가 되고 얘가 하나 줘서 얘가 8개가 되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NaCl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자, 이온 결합의 특성. 이런 부분은 산업기사의 필기 부분에서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의 그 명명법 어떻게 읽느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양이온을 왼쪽에다 쓰고, 음이온을 오른쪽에다 쓴다. 그래서 양이온을 왼쪽에다 쓰고, 음이온을 오른쪽에다 써가지고, 여기가 1이 생략된 거잖아요. 그래서 1이 여기 오고, 1이 여기 온다. 크로스가 된다. 그래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인데, 1이 여기로 오고, 1이 여기로 간다. 그래서 NaCl이 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가면은 Mg2 플러스잖아요. 요게 Cl-하고 붙으면은 1이 요 자리로 오고 2가 요 자리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gCl2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와도 되는데 원리를 보면은 Mg는 2 플러스고 CL은 1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하고 결합을 해서 0이 되려면 상쇄가 되려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G하고 CL하고 CL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건데 요 CL을 하나로 묶어서 MgCl2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저 AL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보면 AL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보면 AL이 13족 플러스 3이었어요. 그쵸? 그 산소는 2 마이너스였어요. 그쵸? 2 마이너스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2가 여기로 오고 3이 여기로 간다. 그래서 Al2O3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3 플러스고 얘가 2 마이너스예요. 근데 얘가 상쇄돼서 0이 돼야 돼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여기다가 플러스 3을 곱하면 부호를 빼죠. 부호를 빼고 여기는 2를 곱하고 얘는 3을 곱하면 얘는 플러스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서로 상쇄가 되겠죠. 0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얘는 2개가 필요하고 산소는 3개가 필요하다. 2개, 3개가 필요하다. 되시겠죠? 이거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AL과 O가 있어요. AL과 O가 있는데 얘는 3 플러스인 원자예요. 그쵸? 13족이니까. 그리고 얘는 16족이니까 2 마이너스인 원자예요. 근데 얘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정기적으로 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얘는 곱하기 3을 해주면 얘는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서로 상쇄가 돼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L이 두 개가 필요한 거고 얘는 산소가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Al2O3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싫다라고 하면 이쪽 3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쪽 2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학식이 만들어진다.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 그러면은 소로 끝나는 것은 소에서 화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염소 나트륨이잖아요.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면은 산화 나트륨. 그럼 산화 나트륨도 해볼까요? NA하고 O예요. NA하고 O예요. 근데 NA는 플러스고, 그쵸? NA는 플러스 1이고, 1 플러스고, 산소는 2 마이너스예요. 그쵸? 2 마이너스야. 근데 얘가 두 개가 결합을 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얘가 두 개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이 여기로 오고 여기 1이 여기로 와서 Na2O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2가 여기로 오고 1이 여기로 와서 얘 1은 생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산소 나트륨이에요. 그렇죠? 산소 나트륨. 근데 소로 끝나니까 소를 화로 바꿔서 산화 나트륨 이렇게 읽는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예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염소에서 소를 생략하고 소를 화로 바꿔서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는다. 그리고 숫자를 교차하여 아래 첨자로 쓴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2가 1로 가고 1이 1로 간다. 교차해서. 그래서 이런 화학식을 만든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를 빼고 식을 쓰며 1은 생략한다. 여기서 1이 와서 1이 써줘야 되는데 1이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Na2O 여기서 부호는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호는 빼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서 화학식이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공유결합을 갈게요. 공유결합은 비금속에다가 비금속 해가지고 이건 이제 분자라고도 읽는다고 했죠. 분자가 되는 거고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서로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쌍을 만들어서 결합되는 것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 한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에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을 한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앞서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 수소의 전자 한 개, 그리고 여기 수소의 전자 한 개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얘도 만족을 하고 얘도 이렇게 만족을 해서 수소 분자라는 분자를 만드는 그런 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은 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마찬가지.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의 전자를 공유하고 얘의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물 분자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이 요 그림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읽어보시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각 홀 원자, 한 개 있는 홀 원자를 한 개씩 내놓아서 전자쌍을 형성하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물 분자를 형성한다. 그래서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곧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팔 하나씩을 얘기를 했고 하나의 연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단일 결합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총 전자가 6개인데 옆에 있는 산소와 얘도 하나, 둘, 셋, 넷, 5개, 6개고 옆에 있는 산소와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해서 얘 하나 이렇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총 얘 8개가 됐고 얘도 이렇게 해서 8개가 돼서 안정한 물질이 O2라는 안정한 물질이 됐다. 그래서 팔을 여기서 이렇게 2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얘처럼 이렇게 2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2개가 연결된 것을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 3중결합 같은 경우에도 질소와 질소인데 질소는 그 15족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겠죠. 그리고 얘는 2개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홀 전자 3개가 이제 반응에 참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에다가 최외곽 전자 5개니까 이렇게 5개가 된다. 그러면 얘는 이미 비공유가 되기 때문에 전자 한 개씩만 있는 놈들만 결합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요 놈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N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한 게 요 그림이에요. 마찬가지로 반대편 N도 2개는 이제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3개만 이렇게 반응에 참여해서 이쪽으로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로 이렇게 해서 안정한 물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정한 물질이 된다. 그래서 얘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러한 물질이 되고 요게 이제 N2라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이 3개이기 때문에 3중 결합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자, 다음 이제 읽어보면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 음성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야지만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 산업기사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극성 공유 결합에 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무극성 공유 결합의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공유 결합의 특성 같은 경우에도 산업기사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배위 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하는 전자쌍을 뺀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을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을 전자가 없는 놈한테 공유를 해서 결합하는 것을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바로 요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암모니아라는 거에다가 수소가 플러스라는 거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는데 얘가 빠져나가서 전자가 없을 때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1에 양이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양성에 가까운 수소 이온이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가 없는 상태. 근데 얘는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두 개가 만족을 해야 이제 얘는 안정한 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암모니아가 있더래요. NH3라는 암모니아가 있더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N은 이렇게 해가지고 H 해서 안정한 물질인데 요 부분은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안정한 물질이 됐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없으니까 얘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얘 두 개를 얘한테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얘한테 H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함으로써 얘가 NH4라는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결정적으로 플러스라는 그 양이온의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 공유한 거는 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H로 나타내고 얘는 최종적으로 대괄호 써서 플러스의 이온이 된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자 NH4 플러스라는 놈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인 어떤 물질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합을 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1짜리 마이너스 이온이었으면은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0으로 상쇄가 되니까 NH4 어떤 물질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면은 결국에는 얘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NH4가 두 개가 있고 어떤 물질 해서 0이 되는 거. 어떤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얘가 이제 플러스 1이고 얘가 2 마이너스면 결국에는 얘가 플러스 1이 더 있어야 되니까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얘는 이렇게 상쇄가 되겠죠.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는 여기로 오고 1은 여기로 온다. 그래서 얘를 두 개가 오고 얘는 한 개가 왔으니까 한 개 생략하니까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 이렇게 괄호 쳐가지고 어떠한 물질이 있고 이게 두 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식하고 화학 반응식 공부를 할 건데 그때 제가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위 결합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종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해서 다음 시간에 그 원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이러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니까 이건 뭐 배위 결합이다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것들이 몇 가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2인지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이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다음 금속 결합인데 금속 결합은 양이온과 뭐 자유전자 사이에 뭐 정전기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된 거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늘리고 뽑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뭐 결합입니다. 그래서 요 특성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백색이고 뭐 광택을 지니고 열과 전수성이 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고 펴짐성과 뽑힘성이 크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산업기사 필기에서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필요 없어요. 다음 수소결합 해가지고 수소결합도 이러한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뭐 물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 부분에서 이제 산업기사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기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하고 산업기사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결합의 크기, 세기, 공유결합이 제일 크고 다음 이온, 금속, 수소, 발스 이 내용은 그 필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산업기사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중요한 거는 이온 결합과 그리고 공유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온 결합은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데 이온 결합은 서로 전자를 주고받고 해서 안정한 물질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전자를 공유를 해서 결합하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물질의 그 팔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팔 개수는 뭐야? 최외곽 전자로서의 개수가 이 팔의 개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CH4는 C는 팔이 4개여서 H가 이렇게 붙는다. 요게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에 의해서 나온 구조식인 겁니다. 구조식.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최외곽 전자 수만큼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짝지어진 전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만 되어 있는 전자들만 반응에 참여한다. 그래서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를 하고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우는 건 아무 쪽이나 채워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8개가 꽉 차여져 있는 거를 우리가 18쪽 원소라고 하고 자, 17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외곽 전자가 7개니까.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요 한 개밖에 안 되겠죠? 요걸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 안정한 물질을 만드는 거. 이게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명명, 공유 결합의 명명,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화학식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화학식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의 이제 화학식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 화학들을 보면 Al2O3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CaOH2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여기 이가 뭐야 도대체 왜 2개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결합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이거 수산화 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만 봐도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온 결합이겠죠. 그럼 얘는 2 플러스의 원소고 얘 같은 경우에는 OH는 마이너스에 대한 이렇게 화합물이에요.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2 플러스하고 1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가지고 0이 되려면 결국에는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밑으로 내려오고 1이 밑으로 내려와서 CaOH 두 개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결합에 의해서, 이런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화학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학식하고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화학식 공부할 때 이 몇 가지 1류부터 6류까지의 그 위험물의 종류를 몇 가지 갖고 와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다라는 그런 몇 가지를 좀 갖고 와서 소개 좀 해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